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유주입니다. 한여름 낮에 꼬마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 본 적 있으세요?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한 입 먹을 때마다 뜨거운 햇볕에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려서 손을 타고 바닥으로 똑똑 떨어지는데요. 마치 햇님이랑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는 것 같았어요. 온전히 다 못 먹고 녹으니까 햇님이 아이의 아이스크림을 빼앗아 먹는 셈이죠. 여름에는 다 그렇지 않나요? 체력도 날씨랑 절반 나눠 먹고요. 의욕도 날씨가 절반은 가져가 버려서 아 몰라 더운데 다음에 하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날씨와 무얼 나눠 먹으셨나요? 스테이션 Z 유주의 나이트 뷰. 네, 유주의 놀이 듣고 오셨습니다. 네, 스테이션 Z 유주의 나이트 뷰 첫 곡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주입니다. 우! 네, 여러분 오늘은 유주의 날입니다. 직업 만족도 최상의 순간 남량 특집. 네, 이날만을 제가 기다렸어요. 네, 그나저나 오늘은 더위에 체력을 뺏기지 않고 무사히 스테이션 Z로 오셨나요? 네, 저는 오늘 이런저런 스케줄 하면서 좀 이렇게 밥도 중간중간에 잘 챙겨 먹고 또 우리 러뷰 생각도 하면서 아주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보냈는데요. 자, 오프닝을 기념하여 실시간 사연을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장동욱님께서 안녕하세요 유띠 오늘을 기다렸어요. 정말요? 저도요. 네, 9234님 유띠의 두 번째 시간 지난주와 비교해서 오늘 달라진 점은 뭐가 있을까요? 달라진 점 일단 오늘의 테마가 굉장히 또 독특하죠. 남량 특집 아주 제 취향에 쏙 아주 취향을 탕탕 저격한 네, 그런 코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세요. 네, 김민웅님 오늘 방송 기다리느라 지난 7밤의 이브닝이 너무 설렜다고요. 누나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쵸. 또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또 나이트 뷰다 보니까 7밤의 이브닝 이 표현 정말 마음에 드네요. 합격입니다. 네, 이재근님 전 날씨와 제 부지런함을 나눠 가졌습니다. 푹 자고 2, 3시부터 일상생활을 한 것 같네요. 날씨와 침대는 내 부지런함 그만 좀 뺏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쵸. 또 여름인지라 이게 또 칼로리 소모도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잠도 빨리 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졸릴 땐 푹 주무셔도 됩니다. 네, 김경태님 저는 날씨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눠 먹었네요. 시원한 얼음에 음료수 잔에 물기가 생겼으니까요. 그쵸. 이 음료에 든 얼음이 너무너무 빨리 녹아요. 네, 너무 빨리 녹아요. 제가 그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서 찾아보니까 그 무슨 녹지 않는 얼음? 그런 것도 요즘 또 나왔더라고요. 네, 아무튼. 네, 수박이 좋아요님께서 날씨와 제 휴가를 나눠 먹었어요. 어제부터 휴가였는데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고민 끝에 예약도 취소했는데 오늘 속절없이 날씨만 좋네요. 덕분에 집에서 드라마 정주행했어요. 네, 조금 아쉽긴 하지만 또 재밌게 드라마 정주행하시면서 마음껏 체력 보충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유주의 나이트 뷰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 스테이션 Z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유띠는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사실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즐거웠던 일, 울적했던 일, 친구한테 톡하듯이 저 유주한테 들려주세요. 문자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입니다. 네, 더위와 폭우를 오락가락하는 여름도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는데요. 오늘은 이 여름이 가기 전에 누누이 강조하지만 남량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겪은 무서운 이야기, 내가 들었던 오싹한 얘기 이따가 나눠봐요. 그 전에 광고부터 얼른 듣고요.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유주입니다. 반가워요. 스테이션 Z 유주의 나이트 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새 또 사연들이 많이 도착을 했는데요. 1158님께서 엊그제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기차로 전국 배낭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유띠와 함께하게 됐네요. 오늘 1시간 동안 받는 에너지를 자양분 삼아 알차고 보람찬 여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띠 오늘도 화이팅! Love you! 와, 배낭여행 정말 부럽네요. 심지어 한옥마을, 제 취향에 굉장히 또 맞는 장소인데 한옥마을에서 함께하는 남양 특집 꽤나 짜릿할 것 같은데요. 오늘 끝까지 졸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네, 5696님. 유띠, 어제 저녁에 학원 끝나고 지인들이랑 모여서 저녁 겸 맥주 한잔 했어요. 이렇게 3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유주 팬이라는 거. 우! 한번 봐야지 했는데 계속 엇갈렸다가 드디어 이번에 만났답니다. 모든 만남이 소중하지만 특히 팬들끼리의 만남은 어마어마하게 소중하기 때문에 유띠한테도 알려주고 싶었어요. 항상 유띠를 응원하는 팬들이 많으니까 꼭 건강하게 활동해주기. 네, 저는 이 사연을 읽고 조금 생각나는 게 이제 팬사인회 같은 걸 하다 보면 이제 팬분들끼리 이렇게 친목이라 해야 하나요? 굉장히 또 이렇게 서로 친해지고 이렇게 술 한잔하고 밥도 먹고 또 모여서 제 칭찬도 좀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이런 거를 제가 또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그 모습이 이쁘고 또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유주가 맺어준 인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새 친구분들 우정 forever 영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303님 집에서 혼자 칵테일 타서 마시는 걸 즐깁니다. 지금은 진 토닉 한 잔과 함께 유띠의 나이트 뷰 듣고 있어요. 유띠도 혹시 좋아하는 칵테일이 있나요? 사실 저는 이렇게 혼칵이라 하나요? 혼자 칵테일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좋아하는 칵테일을 뽑자면 이제 뭐 데킬라 선라이즈라던가 그 깔루아 밀크? 그 커피랑 그 소주 섞은 맛 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좀 괜찮더라고요. 네, 유주의 취향입니다. 네, 다음 1412님, 지난주에 아련하게 여의도 뷰 보고 있다고 사연 보냈던 러뷰입니다. 오늘 오픈 스튜디오 왔어요? 정말요? 정말요? 언니 첫 실물 영접. 극락 그 잡채네요. 언니 덕분에 하루의 시작이 너무 행복하네요. 오늘 라디오도 파이팅!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보인다. 아이고, 수줍어 하면서 잘 흔드시네. 반가워요. 네, 지난주에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요. 네,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네, 손으로 얼굴 가리시는 거 제가 다 봤어요. 네, 유주 눈 속에 저장.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2947님, 오늘 무서운 이야기 할 거라서 긴팔 입고 오신 건가요? 벌써 추워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저희 팬분들이 저에게 간곡히 외치는 2글자가 있습니다. 여며. 저에게 그렇게 여며를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스테이션 Z 때 여미고 올게요 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또 긴팔을 입고 온 것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갱님께서 무서운 이야기 듣기 위해 집에 불 다 끄고 선풍기 틀어놨어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태도입니다. 아주 바람직하고요. 네, 뭘 해도 될 분이세요. 네, 오늘 남양 특집 화이팅! 네, 그러면 이쯤에서 드디어 코너로 들어가 볼까요? 덥고 습한 8월, 여름방학을 보내던 어린 유주는
친척들과 시골 할머니 집에 놀러 갔어요. 잠깐 제 목소리가 너무 분위기를 잡았네. 다시. 한여름밤 사촌들이랑 평상에서 수박을 나눠 먹는데 사촌 오빠가 말하죠.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줄까? 이건 내 친구의 형의 친구의 엄마가 직접 겪은 일이야. 사촌 오빠가 이렇게 운을 떼면 어린 유주는 괜히 으스스해져서 언니 옆에 바짝 붙어서 언니 팔짱을 끼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여름밤의 오싹함과 흥미진진함 오늘 밤 제안해 드릴게요. 남량 특집 심야 괴담 회. 언젠가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 내가 겪었던 공포썰 있으신가요? 지금 여기서 마음껏 풀어주세요. 유띠가 소름 돋게 읽어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문자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 잘 못 듣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라디오 끄진 마시고요. 오늘만큼은 볼륨을 살짝 줄이셔도 좋습니다. 제가 사연을 먼저 보고 이건 정말 무섭다 싶으면 미리 주의를 드릴게요. 라츠 오브 럼님, 스테이션 Z 청취자분들은 우리 유띠가 무서운 이야기의 천재, 걸어다니는 무서운 게 딱 좋아 인 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 유주가 아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면 여기서 맛깔나게 풀어줄 수 있을까요? 이불 속에서 불 끄고 오들오들 떨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제가 아는 무서운 이야기. 저는 사실 실화가 아니면 잘 취급을 하지 않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집에서 이렇게 잠이 들려던 찰나 신발장 쪽에 있던 센서등이 팍 하고 켜지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침대에 있고 집에는 저 혼자밖에 없는데 왜? 대체 누가 들어왔길래 신발장에 센서등이 켜졌을까요? 저는 한 10초 정도 잠깐 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10초 뒤 제 귀에서 왕모기 한 마리가 제 귀를 강타했습니다. 네, 왕모기가 저희 집 현관불을 켜고 들어왔어요. 이보다 더 공포일 수가 있을까요? 정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고요. 심지어 집에 뭐라 해야 되나, 모기를 쫓는 그 어떤 용품도 없었기 때문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네, 여러분의 무서운 썰도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무서운 이야기는 역시 어두울 때 들어야 제맛이죠? 지금 불 켜고 계신 분들 빨리 불 끄고 오세요. 10cm의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듣고 올게요. 10cm의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듣고 오셨고요. 심장을 쫄깃, 솜털을 쭈뼛 서는 남량 특집 심야 괴담회.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 나눠볼게요. 천안 사는 33살 러뷰 김광효님이 2개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중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유치원 시절 이야기예요. 어렸을 적에 겁이 없던 건지 생각이 없었던 건지 밤이나 새벽에 잠에서 깨서 놀고 싶으면 밖으로 나갔어요. 그날 밤도 자다가 깼는데요. 그네가 너무 타고 싶어서 놀이터에 갔죠. 끽끽 그네를 타고 있는데 같이 놀자. 제 또래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말하더라고요. 그래, 같이 놀자. 우리는 둘이서 함께 끽끽 그네를 타고 뺑뺑이도 함께 타고 깔깔깔깔 웃었어요. 남자아이가 그러더군요. 우리 집에 장난감이 많아. 우리 집에 가서 놀자. 좋아. 그렇게 남자아이랑 놀이터 뒤편으로 가는데 누가 저를 번쩍 들었습니다. 바로 저를 찾으러 온 엄마였죠. 저는 엄마 품에 안겨서 울면서 버둥거렸는데요. 안 돼. 나 친구 집에 가서 놀기로 했어.
친구가 기다려. 그러자 엄마 왈. 무슨 소리야? 너 혼자 있었는데. 엄마가 놀이터에서 저를 봤을 때 혼자서 웃으면서 말을 하고 있었대요. 그날 제가 본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네, 김광효님의 첫 번째 사연 만나봤는데요. 이 이야기에 별점을 드리자면 저는 한 3.8점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너무 무서운데 이런 이야기는 좀 이야기로 듣는 것보다 실제로 겪었을 때가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으스스하긴 하지만 엄마야 이건 없었다. 그래서 3.8점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약간 비슷한 듯 다른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유띠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때 저랑 정말 친했던 친구가 전학을 갔었는데 그러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복도에 그 애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야? 불렀는데 그 친구가 저를 안 봐요. 그래서 너 전학 갔잖아. 이랬는데 그때 잠깐 정신이 퍼뜩 들더니 그 친구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엄청 무서운 경험까지는 아닌데 약간 기이했다. 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 사연도 좀 읽어볼 건데요. 완자님께서 언니 남양 특집이라서 완전 무서울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무서운 것 같아요. 오늘 엄마랑 자야지. 정말요? 제가 이 앞에를 읽으면서 오늘 내가 좀 분발해야겠다 했는데 바로 어머니를 찾는 뒷 문장을 읽고 보니 약간 뿌듯하기도 하고, 네. 남은 사연들까지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303님께서 무서운 이야기 하는데 되게 신나 보이시네요? 이게 사실 목소리는 무섭게 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신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불일치하는 순간이 좀 문득문득 튀어나오긴 해요. 네, 그래도 제가 페이스 조절 오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145님, 유띠 자동 답장으로 오늘은 나의 날이다. 낄낄. 이렇게만 오니까 진짜 무서워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제가 아까 이거 생방송 시작하기 전에 종이에 이렇게 A4 용지로 그 자동 답장 멘트를 썼는데요. 매주 달라질 예정이니까 매주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문병식님, 저는 버스 타고 친구랑 집 가는데 분명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여성분의 목소리가 제 귀에 속삭이더니 여기서 내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에 홀린 듯이 내렸어요. 친구가 붙잡았는데 제가 뿌리쳤다네요. 오, 정말요? 근데 이후에 아무 일이 없으셨으니까 이렇게 저희에게 지금 사연을 보내고 계시겠죠? 네. 친구가 붙잡았는데 뿌리친 게 기억이 안 날 정도면 상당히 기이한 경험이네요. 네. 4475님께서 오싹한 이야기 중에 꿈 이야기도 가능한가요? 저희 집은 복도식 아파트인데 그중에 딱 엘리베이터 옆에 집에다가 제 방이 딱 복도 쪽 방인데 저만 그 방에서만 자면 항상 가위를 눌리거나 악몽을 꿔요. 가위도 그냥 눌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눌리고 악몽은 딱 창문에 사람이 방을 지켜보는 그런 꿈. 오, 가만히 쳐다보거나 그 창문으로 뭘 던지려고 하는, 그래서 다른 방으로 항상 도망가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한 방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면 진짜 진지하게 이사를 고민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무쪼록 이렇게 으스스한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연도 소개를 해볼 건데요. 우리 제작진분들은 두 번째 이야기가 더 무서웠다고 하시네요. 과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일지 바로 만나볼게요. 중학교 시절 이야기입니다. 누나랑 거실에서 공포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곧 무서운 장면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베란다 쪽으로 획 돌렸는데 베란다 난간에 반쯤 몸을 걸친 여자 귀신이
저를 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아! 소리와 함께 침대에서 잠을 깼어요. 꿈이었던 거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누나가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무서우니까 괜히 누나! 누나! 하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서 누나한테 다가갔어요. 그때 누나가 제 쪽으로 고개를 획 돌리자 아까 그 귀신이 저한테 우다다닥 달려드는 겁니다. 아! 소리를 지르면서 또 침대에서 잠에서 깼어요. 너무 무서워서 침대에 앉아있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숨 넘어갈 듯이 웃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제 주위를 휙 누군가 지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귓가에서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서워? 무서워? 놀래서 까! 소리를 지르면서 진짜 잠에서 깼어요. 모든 게 꿈이었지만 거의 한 달간은 잠들기가 두려웠습니다. 네, 김광효님의 두 번째 사연도 만나봤습니다. 아, 꿈에서 깼는데 또 꿈이고, 그 꿈에서 또 깼는데 또 꿈이고, 이거 굉장히 공포스러운 경험이거든요. 제가 아까 3.8점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4.5점 가겠습니다. 네. 상당히 그 공포심이 좀 같이 느껴지는 사연이었어요. 사실 저도 당연히 가위에 눌려본 적이 있었고요. 저는 그중에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옛날에 활동 당시에 이렇게 부산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멀리 떨어진 곳을 자주 이동을 하다 보면 그쪽에 있는 이제 그런 숙박시설을 이용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 들어갔던 방에 유독 바닥에 머리카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그 여자 머리카락 좀 이렇게 상당히 길고 약간 세팅된 듯한 그런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충 휴지로 이렇게 쓸고 그냥 버리고 잠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날 정말 최고의 가위에 눌려가지고 약간 그 머리카락의 저주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지금 이 사연을 보니까 그때 일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네, 이제 실시간 이제 사연을 제가 읽어볼 건데요. 8846님, 오늘 방송 너무 재밌는데 뒤에 아까부터 서 있는 분 게스트인가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뒤에 있다고요?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죠? 네, 지금 뒤에는 스테이션 Z 그 글씨 칸막이 밖에 없는데 지금 저에게 겁주시려고 이러시는 거 맞죠? 네. 네, 9234님, 캠핑 와서 조용히 계곡물 흐르는 소리를 부금으로 깔고 산바람에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섭긴 하네요. 이야기는 분위기가 삼할. 와, 근데 캠핑에서 이 자연 부금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떤 얘기를 해도 좀 무서울 것 같기는 해요. 네, 제대로 심야 괴담회를 즐기고 계신 9234님 아주 칭찬합니다. 네, 다음 황병등님, 아까 유띠가 깍 소리 질렀을 때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사실 제가 그거를 할까 말까 좀 내적 갈등이 있었어요. 이게 물론 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귀로만 듣는 분들에게 조금 약간 고막 그 테러가 되지 않을까 약간 좀 고민이 됐었는데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네, 정신이 번쩍 들었다니 네, 다행이네요. 네, 박신영님께서 진짜 잘 살린다. 소름 돋아. 정말요? 뿌듯하네요. 네, 9234님께서 무서운 분들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귀여운 이야기로 바뀌는 마법이 생겨요. 근데 요거는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이 저의 얼굴과 함께 보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귀여움은 제가 어떻게 뭐 가려보려 해도 어떻게 안 돼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네, 심야 괴담회 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서운 이야기엔 괴물이 빠질 수 없습니다. 레드벨벳, 아이린, 슬기의 몬스터 듣고 이어갈게요.
레드벨벳 아이린 슬기 아슬의 몬스터 듣고 왔습니다. 스테이션 Z 유주의 나이트 뷰. 내가 아직도 유띠로 보이니? 유띠 맞아.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무서운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네, 실시간 사연을 소개해 볼 건데요. 5696님께서 유띠 안 보여요? 뒤에 아이린 씨랑 슬기 씨가 몬스터 춤추고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감사해야 될 일이죠. 네, 제가 이렇게 라디오를 진행하는 와중에 뒤에서 춤을 추고 계시다는 게 실화라면 진심을 다해 선배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8708님. 오늘 밤 못 잘 것 같아요. 귀여운 유주 생각나서 못 잘 것 같은데요. 이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코 재워드리고 싶어도 이 가릴 수 없는 귀여움, 이걸 생각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아쉽게 저도 아직 찾지를 못해서요. 오늘은 귀여운 유주 생각에 잠 못 드는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5160님. 이렇게 무서운 얘기 듣고 잠자리에 누우면 계속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잠을 못 자지 않나요? 혹시 유주만의 공포를 이기고 꿀잠 자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나 오늘 못 자. 이거는요, 저는 팁이 간단해요. 재밌는 예능을 한 3분만 보면 저는 그 전 기억들이 리셋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끌벅적한 예능을 잠깐 이렇게 틀고 보시다 주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박신영님, 가위 눌렸을 때 깨는 유띠만의 방법이 있나요? 제가 최근에는 가위에 안 눌려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제가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면 깬다라는 팁을 들은 적이 있어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막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 별로 통하지 않더라고요. 다음에 눌린다면 한번 혀를 움직여 보려고요. 그 혀도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아무쪼록 눌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버디님, 작년 여름에 꿈속에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7살처럼 보이는 눈, 코, 입 없는 여자아이가 갑자기 물속으로 오면서 등 위에 타더니만 절 바닥으로 깔고 계속 웃더라고요. 이게 끝이에요, 사연이? 이거 뒷이야기 어디 갔어요? 지금 이 한국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 지금 이 마무리 없는 이야기, 이거 어떡할 건데요? 네, 바닥으로 깔고 눈, 코, 입 없는 여자아이가 웃었는데 아무쪼록 지금 저에게 사연을 보내셨다라는 건 네, 제가 더 걱정할 상태는 아닌 것 같으니 네,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진님께서 유띠 엘리베이터에서 무서운 경험 없으세요? 저는 혼자 엘리베이터 탔는데 문이 2번 연속으로 열려서 소름 돋은 적 있어요. 아직도 의문. 근데 엘리베이터는 그게 짱인 것 같아요. 그 창문 달린 엘리베이터 혹시 아시나요? 그 유리 이렇게 좀 창처럼 돼 있는 엘리베이터, 저는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경험을 한 건 아닌데 그냥 뭔가 상상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 유리에서 누가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약간 그런 게 좀 저는 무섭더라고요. 아직까지 겪은 거는 제가 없습니다. 네, 1849님, 꿈을 진짜 안 꾸는 편인데 몇 년이 지난 아직도 기억하는 꿈이 있어요. 꿈에서 지하철을 타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타는 순간 저를 일제히 쳐다보고 저는 그들이 인간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제가 앉은 자리 앞에 사람이 몰렸고 저는 자는 척을 했지만 계속 절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고 마지막에 제 귀에 대고 꿈인 걸 다행으로 알아 하면서 저는 땀에 젖은 채로 깼습니다. 꿈인 걸 다행으로 알아, 이 대사가 좀 소름이네요. 뭐지? 뭔데 우리 1849님 꿈에 제멋대로 나타나서 겁을 주고 아주 유띠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네. 심야 괴담에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고요. 꼭 귀신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더 무서운 현실 속 이야기 혹은 최근 소름 돋았던 경험들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오싹한 동거 OST 유주의 Tell Me This Is Real.
유주의 Tell Me This Is Real 듣고 왔습니다. 심야 괴담의 여러분의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1552님께서 제가 언니랑 방을 같이 쓰고 있는데 어느 밤 잠깐 잠에 깬 언니가 제 쪽을 돌아봤는데 제 머리 위에 어떤 여자아이가 무릎을 꿇고 제 얼굴을 빤히 보고 있더래요. 여기서 더 무서운 포인트는 너무 놀란 언니가 조용히 고개를 돌리고 계속 자는 척 했대요. 언니 미워. 얼마나 섬뜩했는지 지금도 무서워요, 유띠. 근데 저도 친언니가 있잖아요. 같은 친언니가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언니의 장난일 확률이 5%라고 봅니다. 이게 1552님께서 직접 보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언니가 카더라라고 전한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100%그 동생들이 겁에 질릴 때 그렇게 귀엽대요, 언니들이. 그러니까 그런 친언니표 장난이지 않을까 하는 유띠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네, 2303님께서 매달 카드 명세서 확인하는 게 최고의 공포예요.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더 오싹한 건 그거 다 내가 쓴 금액이라는 놀라운 사실. 현실 공포네요. 네, 특히 제가 그런 걸 봤어요. 배달 어플 있잖아요. 그 배달 어플 영수증을 보면 내 월급이 거기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네. 현실 공포 썰 잘 봤습니다. 다음 이재영님께서 전 엄마가 이따가 저녁에 보자 이러면 진짜 무섭던데요. 저만 그런 건가요? 이거는 뭐 모두가 공감하는 거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저의 경우는 이제 좀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지낸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가끔은 이런 좀 이렇게 이런 멘트가 좀 그립기도 해요. 그러니까 또 막상 돌아가라면 또 이게 무섭기는 하겠지만은 가끔은 또 이런 잔소리도 또 듣고 싶고 그렇답니다. 네, 김고은님,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공감할 만한 무서운 이야기. 3시간을 안아서 아이를 겨우 재웠는데 방에 뉘어놓고 나오면서 뒤돌아보니 저랑 눈 마주치면서 웃고 있는 아기 모습. 세상 무섭습니다. 이건 제가 겪어본 거는 아니지만 얼추 알 것 같아요. 그 아기들 재우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근데 그나마 이중 다행인 거는 눈을 마주치면서 웃고 있는 그 아기 모습이 너무 저한테는 그냥 마냥 사랑스러울 것 같아서 굉장히 또 귀여우면서 사랑스러운 썰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김고은님. 네, 다음 김현경님께서 저는 출근 전 잠깐 이거는 읽기 전에 이건 100% 모든 사람들 공감. 저는 출근 전 자다가 뭔가 개운한 느낌이 들어서 눈이 떴는데 햇빛이 너무 눈부신 거예요. 지각이었죠. 순간 뒷목이 서늘하면서 소름이 쫙. 현실이 제일 무서운가 봐요. 생각만 해도 무서워. 원래요. 그 아침에 개운함 그리고 햇빛 이 두 콜라보가 가장 무서운 거 아시죠? 네. 아침은 좀 찌뿌둥하고 뭔가 이렇게 해도 뜰락말락하고 약간 요래야 좀 이렇게 약간 올바르게 하루가 굴러가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쯤에서 네,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이것도 꽤나 무섭거든요. 장범준의 무서운 짝사랑 듣고 올게요. 장범준의 무서운 짝사랑 듣고 왔습니다. 심야 괴담에 여러분의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유나 사랑해님, 유주는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나요? 난 이불 속에 숨었을 거야. 하지만 유주는 어떻게 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문제가 있는 사운드가 아닌 이상 그냥 무시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에 딱 4글자만 떠올립니다. 아니겠지. 네, 웬만한 그냥 사운드들은 아니겠지 이러고 그냥 넘기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슈퍼리님, 유띠는 귀신을 본 적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녹음실 귀신이 등장하면 그곳이 잘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유띠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무서운 이야기 들으면 아마 잠 못 자는 러뷰들 많을 테니 ASMR로 러뷰들 재우는 멘트 부탁드려요.
네, 일단 녹음실 귀신은요, 좀 애매해요. 제가 옛날에 네버랜드라는 곡을 녹음을 했을 때 그 녹음 부스였나? 약간 뭔가 이렇게 두 명이 뽀뽀하는 듯한 형상이 보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애매해요. 귀신도 아닌 것이, 또 약간 사람도 아닌 것이, 그냥 제가 너무 졸려서 헛것을 봤나? 정도로 넘겼던 해프닝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ASMR로 러뷰들 재우는 멘트를 부탁드렸는데요. 네, 잘 들으셔야 해요. 굉장히 짧으니까요. 러뷰 뒤에 나 있다. 들으셨나요? 네, 지금 벌써 이제 클로징이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나이트 뷰, 심야 괴담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사연도 보내주시고 실시간 댓글도 달아주시고 해가지고 저는 오늘 안 먹어도 배부른 밤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공휴일 후에 맞은 오늘 마치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라 정말 더 피곤하셨을 텐데요. 저와 함께하는 동안에 한여름 무더위를 식히고 가셨길 바랄게요. 네, 오늘 남양 특집으로 으스스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저 유띠는 아까 제가 초반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게 직업 만족도 최상의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제가 좋아하는 그 부류의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누고 지금 제 눈앞에 우리 러뷰들이 또 이렇게 저를 빤히 바라봐주고 있고 이보다 행복한 밤이 사실 더 있을까 싶어요. 네, 오늘 많은 것들이 정말 감사한 밤이었고요. 내일은 DKZ의 달빛 동아리로 꾸며집니다. 제짱디와 쫑디의 마지막 방송이니까 꼭꼭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요. 끝곡으로 유주의 남아있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나이트뷰, 러뷰.